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처음에 제임스 카메론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카메론이 처음에 나와서 어떤 영화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우주 얘기고요. 우주에 또 어떤 그 기 쓰는 애들이 나와서 광선을 들고 싸우는 얘기예요. 했더니 영화 제작사들이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이랬던 거잖아요. 근데 문샷이네요. 네. 그러는데 어떤 제작자가 그걸 보고 가능성을 본 다음에 제임스 카메론한테 돈을 준 거예요. 해봐 라고 했더니 그 영화가 한 편 터지고 나서 미국을 바꿔놔 버렸잖아요. 지금도 나오고 네, 있고. 그런 다음부터 이제 지금 3편, 그러니까 처음이 시작이 3편이니까 3, 4, 5편 나오고 다시 1, 2, 3편 나오고 뭐 이번에 또 나오고 이제 아예 디즈니에서 이걸 시리즈로 만들기 시작하고 연관되어 있는 소설, 에픽 소설 아니면 드라마, 뭐 장신구, 옷, 뭐 이런 거 엄청난 산업을 만들어 놔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스타워즈가 아니고 거기 못 들어가는 시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다못해 팔찌 같은 이런 티 같은 데도 스타워즈 하나 이름 박히면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키워가지고 얘를 대대손손으로 먹고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 바퀴를 돌리듯이 여기서 돈이 떨어지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론이고 그거를 통틀어서 이 사람은 룬샷이라고 제목을 짓고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는 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룬샷의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하시켜서. 그거를 더 이렇게 확장시키는. 예. 비슷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프랜차이즈 보면 본점이 있었고 그 본점에서 이제 가맹점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룬샷이 약간 그 창의적이고 예술가적이고 그런 연구 예. 집단인 거고 예. 이쪽 프랜차이즈가 약간 관리나 군대 군대 관리 조직 얘기인데 거기서 조직 운영하는 사람들 꼭 리더라는 아니더라도 조직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야지 엎어지지 않고 가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하면서 책 처음에 나오는 2차 세계대전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과학자이긴 했는데 그냥 외주 연구하던 이런 과학자들 2명이 어느 날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20년 전쯤에 어떤 연구 수행하다가 레이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레이더 돌면서 점 찍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상사에 찾아갔어요. 저희가 이런 거 발견했는데 잘 만들면 안 보는데 날아다니는 비행기나 이런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뭐 헛소리하고 앉아서 이랬던 거. 그때마다 초코봉 보내가지고 쌍안경 들고 찾아보고 비행기가 날아와요. 그러면 막 보내. 막 그 흔히 우리들 무협지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막 말 태워서 보낸 다음에 뭐 깃발 올리고 봉화소 이런 시대였다 보니까 헛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게 20년 동안 그냥 사장 돼버린 거예요. 안 먹혀 있다가 2차 대전 터졌어요. 터져서 독일에서 나치 독일에서 유보트를 보낸 다음에 물속에서 발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판이 미국 서해안부터 동부해안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이 다 침몰돼 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버니바 부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버나바 부시 나와서 MIT 부총장 하던 사람이 미국 루즈벨트 찾아가서 지금 이대로 가면 전쟁에 진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얘기해 어떻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과학자들 데리고 와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론을 집어넣어야 신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군대 장성들 이런 해결해봐야 쥐뿔도 안 들을 테니 나한테 권한을 주면 내가 책임지게 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어벤져스 보면 실드 나오잖아요. 약간 실드랑 비슷해요. 어벤져스 실드 맞죠? 중심에서 모으는 사람. 네. 약간 독자적인. 네, 그렇게 한 다음 그런 조직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캡틴 아메리카 보면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 누구야? 아이언맨 아버지 나오고 실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조직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저기 하버드 외진 건물에다가 과학자들 때려 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돈 뿌려줄 테니까 니들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모르는 신기술 다 가져와봐. 그럼 내가 괜찮은 거 가지고 가서 여기서 상품 어떻게든 군대 애들 설득시켜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줄게라고 이 사람이 중심을 잡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이건 돼 저건 돼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평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해서 될 것 같다고 한다면 만들어서 여기서 그거 배치 못해요 이러면 한번 해봐요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유보트를 침몰시킨 레이더, 그 다음에 흔히 요즘에 쓰고 있는 GPS, 그 다음에 좀 슬픈 얘기지만 원자폭탄 이런 기술들이 이 버나바 부시가 만들어 놓은 조직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후신에서 나온 기술들이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그리고 트랜지스터, 또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리고 심지어 그 연구 조직 출신들이 세운 조직이 흔히 스티브 잡스가 기술 훔쳤다고 말하는 파크, 제록스 파크 쪽 출신들이 이 사람이 세운, 버나버시가 세운 연구 조직의 후신에서 연구기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출신들. 그러니까 흔히 소제목에 나오는데 현재 미국에 설계한 사람이라고 달아.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방식이 이 저자가 와서 그걸 누구도 이렇게 제대로 안 봤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억 경영하고 봤더니 그 방식이 답이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그 방식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줘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그 크리에이터들, 과학자들, 연구자들 혹은 기업으로 치면 제품 개발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떼어놓을 수 있도록 분리해서 던져 넣어놓고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친 아이디어라는 소리 듣는 얘기는 처음에 미친 아이디어 소리 들을만 하기 때문에 미친 아이디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상사가 바보가 아니라 현실성도 없고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이게 구현이 될지도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게 싹이 트도록 계속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잘해봐 한 거예요. 해준 다음에 이게 된다 싶을 때 되면 싹 들고 가서 여기서 제품을 만들도록 해주는데 그때는 또 여기 패널에서 드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괜찮으니까 니들이 잘하면 잘할 수 있어 해봐 라고 해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하려고 상정의 이론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원리가 또 이제 물리학의 핵심 그런 이론, 그런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래 경영인 코스를 계속 밟았던 분이면 이분처럼 이렇게 상상하기는 큰 그림을 그리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이분이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해요. 뭐 여기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시니까 스타트업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시는 병이 짭스병이잖아요. 짭스병이라고 해서 막 뭐 하는데 뭐 잘 안 풀리고 하면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요. 이러고 해서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잘해봅시다. 그러고 본 다음에 애들이 막 닥달을 해요. 그러니 보면 선배들끼리 앉아서 야 저 짭스병 왔다. 초기 증상이다 막 농담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찔리네. 아니. 근데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을 만들어서 애플2 성공하고 할 때는 그 짭스병 우리 말하는 중2병 같은 그 짭스병 때문에 성공의 선지자 모세가 저기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 함정이라는 애가 나와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신으로부터 이제 십계명 받듯이 십계명 받아가지고 야 저 광야로 가야 돼. 저기 가면 굶어 죽는데요. 닥치고 따라와. 그러고 끌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이만큼 키워놨어요. 키워놨는데 결국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내가 니들한테 내가 말했다는 거 보여줄게 한 다음에 만든 회사가 넥스트잖아요. 완전 말아먹잖아요. 완전 말아먹고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이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흔히 지금 말하는 그 픽사를 만나요. 그 픽사를 세운 그 과학자 2명이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스티브 잡스랑 삐걱삐걱 했던 관계인데 토이스토리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또 그 버나바 부시처럼 이걸 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스티브 잡스 옆에서 봤나 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걸 파고 대박이 났잖아요. 사실 픽사가 지금 디즈니를 먹은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상황에서 짜잔하고 애플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전에 스티브 잡스와 이후에 스티브 잡스가 뭐냐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야 내가 만드는 게 컴퓨터의 미래야. 내 말 아닌 건 다 틀렸어. 야 컴퓨터에 펜을 왜 달아? 뭐 터지든 말든 그 쿨링펜 달지 마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방향 설정을 하지만 그 방향 설정 안에서 조너선 아이브처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게 해주고 이쪽은 팀쿡 같은 사람들이 팀쿡이 관리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켜 놓고 2명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 앞에 서가지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피바칼, 이 책의 저자 사피바칼은 그게 이전의 스티브 잡스와 이후의 스티브 잡스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전에는 스티브 잡스가 선지자였으면 이후에 다시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가드너, 정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정원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러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이 조직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정원사 역할이 중요한데 그게 스티브 잡스, 이후의 스티브 잡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풀어내거든요. 그 얘기 자체로도 재밌고요. 읽고 나면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그 이후에 폴라로이드, 스티브 잡스가 가장 존경했던, 사랑했다라는
경영자 한 명 더 있거든요. 폴라로이드를 세운 그 사람 얘기랑 대비시켜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두 파트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제일 재밌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책 가격이 18,000원인데 너무 사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서점에 서서라도 제가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페이지냐 4장 5장인데요. 4장 5장 서서 보셔도 좋아요. 네, 이 부분은 한 몇 페이지냐 한 100페이지 좀 안 되는데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네. 그러네요. 스티브 잡스 그러면은 뭔가 되게 창업하시는 분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죠. 네. 우상과 같은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흑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대놓고 흑역사죠. 근데 그 흑역사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에피소드로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물리학적인 이론, 체계적인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풀었다는 게 되게 인상 깊네요. 결국은 계속 다시 원리로 돌아와요. 원리 A로 돌아오고 이론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게 아쉬웠던지 책 뒤에 부록 보시면 자기가 얘기했던 이론들을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마치 그 21세기 자본론의 느낌이라서 그 부분 편집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그런 얘기들도 이분이 꼼꼼하게 집어넣어 놔서 한 번 읽고 끝나는 제가 이 책 만들어서 자꾸 이런 말 하는 게 네가 그 책 만들었으니 그렇지라고 할 말은 없는데 보통 편집자들이 자기가 책 만들고 나면 다시 안 봐요. 그러니까 다시 잘 안 넘겨봐요.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오타를 발견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예, 농담이고 농담 그런 물리기도 하고. 예, 물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겨워지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다시 그러니까 뭘 꼭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경우 아니면 잘 안 읽어보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집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삼국지 어떤 부분이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나면 꺼내보서 읽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끔씩 그 재밌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끄집어서 다시 읽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재밌는 책이라서 파면 팔수록 조금씩 다르게 읽히는 게 이 책 재미인 것 같긴 해요. 예.